뉴스가 딱딱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두 사람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점심시간 동료들과 토크 할 만한 국내 이슈를 소개합니다. 도시락 이슈 이도성 기자. 안녕하세요. 네, 당신이 잡는 사이 벌어진 나라 밖 소식들 재미있게 전해드리는 월드클래스 이온주 캐스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도시락보이, 오늘 얼마나 맛깔난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오늘도 맛있게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부터 볼까요? 네. 바로 뒤집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네, 자식 팔아 장사. 이태원 참사 유족을 두고 한 말입니다. 네, 참 부적절한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창원시의 시의원이 맞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 논란이 됐죠? 맞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민아 창원시의원이 그제 작성한 글인데요. 쓰여있던 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로 간 영혼들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우려먹기 장인들,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성자가 창원시의원입니다. 결국 계정 삭제하고 사과도 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나오는데요. 어제 열린 창원시의 본회의에서 신상 발언을 통해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된 글로 큰 상처를 입었을 시민과 유가족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깊이 반성하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앞서 했던 해명은 조금 황당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의원인 걸 깜빡했네요. 과거에 제가 의원이 아닌 시절에 그냥 제 마음을 쓰는 게 페북이기 때문에 참. 네, 개인적인 공간에 개인적인 생각을 썼다는 건데 이 시민의 세비를 받는 시의원의 발언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볼 수 있겠죠. 국민의힘 경남도당은 김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네. 와, 이게 정말 듣다 보다 하니까 어질어질합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며칠 뒤에 이제 이태원 참사 위령제가 열리는데 거기에서 이제 희생자 이름과 뭐 영정 사진이 공개된다고 하던데. 네, 이틀 뒤죠.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추모 위령제를 열립니다. 보통 이제 49제라고 하죠. 오는 16일이었는데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참여를 희망한 희생자의 영정을 놓고 불교 전통 의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희생자 70여 명의 실명이 적힌 위패와 영정 사진이 공개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또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전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태원 참사 생존자로 알려진 10대가 그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이 수색에 들어가 하루 만에 찾았는데요.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사 당시 친구를 잃었고 또 이후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희생이 발생한 만큼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제 주변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이런 분들이 있다면 상담 전화 등으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사실 그날 이태원에서 누구나 또 피해자가 될 수 있던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의 막말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도시락 보시죠. 네, 바로 다음 도시락으로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빠밤. 일본어 몰라? 네, 일본어 좀 하세요? 하이. 하이가 네,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아리가또 하시는 고자이마스 뭐 이 정도 하잖아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좀 배워서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줄 아는데 일본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이 아닌데 지금 그런 일이 그렇죠. 벌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때린 사람 일본 사람이었는데 만취 상대의 20대 만취였던 20대 일본인 관광객이 저지른 일인데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보시면은 지금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건장한 체격 남성이 저런 식으로 어머. 발길질도 하고 주먹도 막 휘두르고 그랬습니다. 주변에서 말리니까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한번 달려들었다고 하는데요. 택시를 타서 일본어로 얘기하다가 대화를 안 통하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피해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발로 차서 제가 위협을 느끼고 밖으로 도망을 나갔는데 도망 나간 저를 쫓아다니면서 외국인이라면 우리가 더욱더 친절히 잘 해줘야 되겠다는 자세로 일을 하고 있는데 관광 온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나. 네, 좀 말이 어려운 상황인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 때렸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이 가해자가 택시 기사는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요. 비슷한 일을 당할까 두려워서 지금 운전죄를 찾기가 아이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아이고. 하는데 가해자는 사건 다음 날 구속됐고 지난주에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뭐 이런 사건 한번 당하면 진짜 운전대를 다시 잡기가 정말 겁이 나죠. 트라우마가 예, 생기죠. 예. 네. 네. 어쨌든 법대로 처벌받고 또 피해자분은 또 피해가 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시락 뭔가요? 네, 세 번째 도시락 바로 가보겠습니다. 뒤져볼게요. 하나, 둘, 셋, 빠밤. 2억짜리가 12억에. 오. 네, 보통 2억 정도 하는 한 외제차가 경매를 통해서 12억에 팔렸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어떤 차길래 6배 가격에 팔린 거예요? 사진으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어떤 차인지. 사진을 보시면 검은색 SUV, 유명한 차량이죠. B사의 G 모델이죠. 네. 인기가 많은 모델인데 배경이 보라색이에요. 아. 이 차
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정국이 탔던 걸로 알려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거예요? 네, 일단 경매 업체 측은 글로벌 셀럽이 이제 신차 출고 후 직접 운행한 차량 요 정도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국이 예전에 접촉 사고를 낸 적이 있는데 저 차량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까지 있는 걸 보면 이 정국이 탔던 걸로 유추할 수 있는데 결국 경매 끝에 12억 원에 낙찰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 경매 전에 예전에 한번 경매 나왔다가 뭐 취소된 적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맞아요. 지난달이었는데 원래 이 경매에 신원을 알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1억 5천에 시작해갖고 4억까지 올라갔는데 이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경매를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매에 붙여졌고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응찰을 금지하고 보증금 500만 원을 낸 사람만 응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다시 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야, 아무래도 그래도 12억짜리 차가 됐네요. BTS의 파워입니다. 그럼요. 대단합니다. 와,